최근 방송된 살림남의 특별편이 방송된 이후 며칠 연속으로 한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웃긴 장면 때문도 화려한 무대나 자극적인 드라마 장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하고 깊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침착한 이미지로 방송에 임하던 가수 박서진 님이 처음으로 동생 효정을 혼자 키운 5년간의 시간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사전 예고나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는 장시간 녹화를 마친 후 대부분 스태프가 자리를 떠난 늦은 밤 백스테이지에서 진행된 비공식 인터뷰 중 하나였습니다. 당초 이 인터뷰는 박서진 님에게 동생과의 성장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정과 처음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자 현장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진 님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재촉하지 않았으며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꺼낼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말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긴 회상의 서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살이 된 본인과 10살의 마른 체형에 자주 울던 여동생 효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로 인해 두 사람은 고향을 떠나 광주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장기간 타지로 나가야 했고 그 5년 동안 박서진 님은 사실상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형이 되어 동생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당시 대학에 다니며 생계를 위해 결혼식장이나 소규모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자정이 넘어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피로가 아닌 한밤중에 들려오는 오빠, 배고파라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곧장 잠에서 깨어 일어나 라면을 끓였으며 몇 시간 뒤에는 기차를 타고 공연을 나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연유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는 절은 우유라며 설명했어요. 쓴맛이 나지만 몸에 좋다고 말했죠.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효정이 심하게 아팠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보험도 없고 어른도 곁에 없던 시절 그는 택시비조차 없어 효정을 업고 3km를 달려 보건소에 갔습니다. 만약 그날 무슨 일이 생겼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땀에 젖은 등에 병약한 여동생을 업고 어두운 밤을 달린 그 장면은 지금 방송을 통해 전해지며 촬영팀조차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서진 님은 둘이서 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일, 낡은 핸드폰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함께 보던 일, 효정이 처음으로 만든 떡볶이를 생일 선물이라며 건넸던 일을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작은 일들이지만 매일 제 마음을 구원해준 기억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아낼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스스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더욱 쉰 듯했고 두 손은 맞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박서진 님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한 한마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효정이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합니다. 엄마가 마중 나오지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날, 새 운동화를 사줄 돈이 없어 몰래 울던 날들까지. 이건 동정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제 마음에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 에피소드가 방송되자 네이버, 디스패치, 더 코리아 헤럴드, SBS, KBS 등 주요 언론은 박서진, 방송 중 눈물 동생을 키운 5년간의 이야기로 온 국민을 울리다 등의 제목으로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방송 3시간 만에 샵사인 파억시오진 샵사인 슬림남이 모션 해시태그는 트위터 한국 트렌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이 과하지 않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개인 고백이었다고 평하였습니다. 시청자뿐 아니라 유명 인사들도 감동을 표했습니다. 평소 박서진과 여러 차례 협업했던 가수 백지영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따뜻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오늘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MC이자 패널인 은지원 역시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사랑이 어떤 상황보다 강한 곳이니까요 라는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효정도 방송 이후 자필 편지를 자신의 계정에 공개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저 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오빠에게 버틸 이유였다는 걸.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유년 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편의 여운은 감동을 넘어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자선단체와 시민 캠페인은 이를 계기로 한부모 가정,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돕는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버스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오 이어즈 오브 러브 캠페인을 시작해 농촌 지역 아동센터에 책, 학용품, 생필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박서진 님이 들려준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박서진 님이 그 기억을 담담하게 눈물을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영웅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무서웠고 포기하고 싶었고 욕실에서 혼자 올 정도로 외로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한 것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단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후 그는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정에 사랑하기에 침묵한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돌아본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내면을 지닌 한 아티스트가 과거와 그리고 성장한 동생에게 보내는 가장 담백한 헌사였습니다. 살림남은 그동안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가족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수많은 이들이 멈춰 서게 만든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출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키우며 흘린 한 사람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